안녕하세요. 올해 68입니다. 남편과 둘이 오래된 빌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작은 반찬 가게를 접은 뒤로는 조용한 일상이 전부였어요. 아침이면 남편은 화분에 물을 줍니다. 저는 된장국 냄비를 올려놓고 창밖을 봅니다. 평범한 하루입니다. 그런데 그 평범함 속에 늘 기다림이 섞여 있었어요. 외아들 성우는 결혼 후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퇴근길마다 들르던 아이였는데 요즘은 전화 한 통도 뜸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결혼하면 자기 가정이 우선인 거니까요. 며느리 수지는 처음엔 참 싹싹했습니다. 명절마다 먼저 와서 전도 부치고 설거지도 도왔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태어난 뒤부터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시댁에 오는 횟수가 줄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남편 생일을 앞두고 성우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성우야, 이번 주 아버지 생신인데 애들이랑 같이 오니?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수진이가 요즘 좀 힘들어해서요. 저만 잠깐 들를게요. 괜찮다고 했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생일 당일이 되었습니다. 저는 새벽부터 갈비찜을 하고 잡채를 만들었습니다. 손주들이 좋아하던 동그랑땡도 한가득 부쳤습니다. 그런데 저녁이 되어도 초인종은 울리지 않았습니다. 늦은 밤이 되어서야 성우 혼자 들어왔습니다. 작은 케이크 하나만 들고요. 수진이는? 애들 재우느라 못 왔어요. 성우는 휴대폰만 계속 들여다봤습니다. 식탁은 조용했습니다. 남편도 아무 말 없이 숟가락만 만졌습니다. 그날 밤 설거지를 하다가 문득 싱크대 위 가족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네 사람 사이에서 저만 멀리 서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 아래 놓인 작은 봉투 하나. 손주 돌잔치 때 제가 몰래 넣어줬던 금반지 영수증이었습니다. 괜히 가슴이 싸해졌습니다. 평범한 하루였는데 이상하게 불안했습니다. 며칠 뒤 복지관에서 친구 오미자를 만났습니다. 미자는 손주 사진을 보여주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괜히 휴대폰을 뒤집어 놓게 되더라고요. 사실 며칠 전부터 수진과 연락이 잘 닿지 않았습니다. 제가 손주들 사진 좀 보내달라고 메시지를 보내도 읽기만 했습니다. 그래도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주말 아침이었습니다. 가족 단체방에 수진이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어머님, 앞으로는 갑작스러운 방문이나 연락 조금 부담스러워요. 저도 제 생활이 있거든요. 순간 손끝이 얼어붙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반찬 몇 가지 챙겨주려고 아파트 경비실에 맡긴 게 전부였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불편하게 했니? 조심스럽게 답장을 보냈지만 한참 동안 아무 답이 없었습니다. 대신 성우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수진이 요즘 예민해요. 그냥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그 말이 더 서운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연락을 줄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점점 더 멀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이번엔 다 같이 오겠지 싶어 송편도 빚고 손주들 선물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전날 밤 성우에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이번엔 저희 그냥 처가에서 차례 지내기로 했어요. 그럼 너희는 여기 안 오는 거야? 수진이 어머니가 몸이 안 좋으셔서요. 말은 이해됐지만 이상했습니다. 며칠 전 SNS에는 수진 친정 가족이 여행 간 사진이 올라와 있었거든요. 저는 괜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정말 제가 부담스러운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그날 밤 거실 불도 끄지 못한 채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여보, 괜찮아? 대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처음 들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서운함이 아니라는 걸요. 겨울이 시작될 무렵이었습니다. 성우가 오랜만에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잔뜩 굳어 있었습니다. 엄마, 사실 좀 부탁드릴 게 있어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성우는 전세 계약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집주인이 갑자기 보증금을 올렸다는 겁니다. 얼마나 필요한데? 4천만 원 정도요. 쉽지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그 돈은 남편과 제가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이었습니다. 저는 쉽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성우가 조심스럽게 말을 덧붙였습니다. 수진이가 그러는데 엄마는 가게 오래 하셨으니까 여유 있으실 거라고. 가슴이 턱 막혔습니다. 그동안 시댁은 부담스럽다며 멀리하던 며느리가 이제와 돈 이야기를 꺼낸 겁니다. 저는 며칠만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날 이후 수진에게서 갑자기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몸은 괜찮으세요? 어머님 반찬 생각나네요. 너무 갑작스러웠습니다. 복지관 친구 미자는 단번에 눈치를 챘습니다. 연자야, 그거 돈 때문 아니야? 저는 애써 아니라고 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며칠 뒤 수진이 손주들을 데리고 처음으로 집에 왔습니다. 아이들은 어색해했고 수진은 연신 웃으며 말을 붙였습니다. 어머님, 제가 철이 없었어요.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수진은 집안을 자꾸 둘러봤습니다. 장롱이며 통장 서류가 있는 방까지 슬쩍 눈길을 줬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길, 현관 앞에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정말 이번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이 사람은 저를 가족으로 찾아온 게 아니라는 걸요. 하지만 성우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결국 저는 은행까지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상담을 받던 중 충격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아드님 부부 최근 대출이 꽤 많으시네요. 알고 보니 전세금 문제가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수진이 몰래 투자한 코인 빚까지 있었다는 걸 그날 처음 알게 됐습니다.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눈발이 날렸습니다. 버스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이 너무 초라해 보였습니다. 며칠 뒤 수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은행은 다녀오셨어요? 그 말투에서 다급함보다 계산이 먼저 느껴졌습니다. 저는 아직 고민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수진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어머님, 가족인데 그 정도도 못 도와주시나요? 그날 결국 아들 부부가 함께 집으로 왔습니다. 수진은 들어오자마자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정말 길바닥 나앉게 생겼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눈물보다 말이 먼저 들렸습니다. 어머님 통장에 적금도 많으시잖아요. 그 순간 머릿속이 멍해졌습니다. 성우는 고개도 들지 못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건 우리 노후 자금이야. 그러자 수진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럼 자식은 안중에도 없으세요? 그 말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평생 자식만 보고 살았는데 그런 말을 듣게 될 줄 몰랐습니다. 남편이 조용히 끼어들었습니다. 수진아, 말이 심하다. 그런데 수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머님은 늘 저희를 죄인처럼 만들었어요. 시댁 오면 숨 막혔어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저는 손주들 먹이려고 새벽부터 음식 만들던 기억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시간이 상대에겐 숨막히는 부담이었다는 겁니다. 수지는 결국 소리쳤습니다. 필요할 때 가족 아니면 언제 가족이에요? 순간 참았던 눈물이 터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소리내 울었습니다.
나는 너희 돈 줄 아니야. 거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손주들도 울기 시작했습니다. 성우는 끝내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아들 부부가 돌아간 뒤 저는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식탁 위엔 손도 대지 않은 귤 접시가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남편이 제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이상하게 눈물이 멈췄습니다. 더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생 누군가에게 맞춰 살았는데 결국 남은 건 상처뿐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마음먹었습니다. 이제는 나를 지키며 살아보겠다고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창문 틈으로 겨울바람이 들어왔습니다. 문득 오래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성우가 고등학생이던 시절이었습니다. 가게 월세가 밀려 새벽 시장까지 다니던 때였죠. 손이 얼어붙은 채 배추 상자를 옮기다가도 아들 학원비 생각하면 버틸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성우 운동화 밑창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제 겨울 코트를 포기하고 아이 신발부터 샀습니다. 그때 성우가 말했었습니다. 엄마, 나 꼭 성공해서 호강시켜 줄게. 그 한마디로 몇 년을 버텼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요? 저는 거실에 걸린 가족사진 앞에 멈춰 섰습니다. 사진 속 젊은 제 얼굴은 참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한참 바라보다 결국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다른 마음이 올라왔습니다. 평생 희생만 하며 살았으니 이제는 달라도 된다는 마음이요. 그날 새벽 저는 처음으로 통장 정리 파일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 돈은 내 마지막 삶이야. 며칠 뒤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복지관 친구 미자가 급하게 전화를 했습니다. 연자야, 너 며느리 SNS 봤어? 저는 휴대폰을 열어 수진 계정을 봤습니다. 그 안엔 호텔 뷔페 사진과 명품 가방 사진이 가득했습니다. 문제는 날짜였습니다. 수진이 돈이 없어 죽겠다며 울던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게다가 댓글엔 이런 문장도 달려 있었습니다. 이번 투자만 성공하면 인생 바뀐다. 그제야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수지는 생활고 때문이 아니라 무리한 투자와 과소비로 빚을 만든 거였습니다. 저는 바로 성우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성우야, 엄마한테 솔직히 말해. 오랜 침묵 끝에 성우가 울먹였습니다. 엄마, 사실 카드값도 밀렸어요. 수진이가 자꾸 괜찮다 해서 믿었는데 저도 감당이 안 돼요. 그 순간 화보다 허탈함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수진은 그날 저녁 직접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얼굴엔 초조함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님, SNS는 그냥 보여주기였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미자는 이미 사진들을 전부 저장해 두었습니다. 호텔 결제 내역까지 인터넷 카페에 남아 있었습니다. 수진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님이 저 의심하시는 거예요? 의심이 아니라 확인한 거다. 처음으로 제 목소리가 단단하게 나왔습니다. 성우도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아, 이제 그만해. 수진은 울면서 억울하다고 했지만 더 이상 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통장 사본을 접어 서랍 안에 넣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너희 빚 막아주지 않는다.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수진 얼굴이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그런데도 마지막까지 말했습니다. 어머님, 후회하실 거예요.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후회는 평생 충분히 했다. 그 순간 처음으로 주도권이 제 손에 돌아온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 뒤로 성우 부부는 결국 작은 빌라로 이사했습니다. 성우는 추가 대출을 받고 회사 야근까지 하며
빚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진도 명품을 중고로 내놓았습니다. 한동안 연락은 뜸했습니다. 저는 그 사이 복지관 요가 수업을 등록했습니다. 등산 모임에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조금씩 웃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어느 날 성우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그동안 죄송했어요. 짧은 한마디였지만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성우야, 엄마는 이제 너 대신 나를 챙기려고 한다. 그 말에 성우는 한참 울었습니다. 몇 달 뒤 수진도 찾아왔습니다. 예전처럼 화려한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잘못 살았어요. 저는 바로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차 한 잔을 내주며 말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한다. 그런데 책임은 져야 해. 수진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관계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가까워진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서로를 함부로 대하지는 않게 됐습니다. 저는 남편과 함께 주택연금 상담도 받았습니다. 이제 남은 삶은 우리 둘을 위해 쓰기로 했습니다. 오랜 시간 짓눌렀던 돌덩이가 조금씩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요즘 제 하루는 예전과 많이 달라졌습니다. 아침이면 남편과 동네 하천길을 걷습니다. 점심엔 복지관 친구들과 웃으며 밥을 먹습니다. 주말이면 가끔 기차를 타고 근교 여행도 갑니다. 가끔 손주들 사진이 오면 마음이 울컥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무너지진 않습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가족을 사랑하는 것과 나를 포기하는 건 다른 일이라는 걸요. 어느 날 손주가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할머니, 오래오래 같이 있어요. 그 말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저녁 식탁에 남편과 마주 앉아 따뜻한 국을 나눠 먹었습니다. 창밖엔 노을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이제 좀 행복하지?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이제야 내 인생 같아. 살다 보면 누군가에게 상처받는 날도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자신을 잃지 않는 게 더 중요하더라고요. 지금 힘든 시간을 지나고 계신 분들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오래 참으며 살지 마세요. 당신 인생도 충분히 소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